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지난해 5월 말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오늘로 꼭 3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상담받고 대학 간 학생들을 배출해내고 올해 수시 1차 원서 접수를 앞두기까지 학부모와 그리고 수험생들 그리고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숨가쁘게 이 시간 달려왔는데요. 복잡한 입시 전형에 대한 고민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만족해하시는 모습 보고서 저희는 또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복잡한 입시 제도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든든한 조언자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입학사정관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오늘은 단국대와 아주대 편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300회를 맞이했는데요. 네. 이미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정말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인데 앞으로는 이제 선배가 추천하는 후배에게 추천하는 입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더욱더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입학사정관 특집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입니다.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이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입학사정관 특집 단국대와 아주대 편 진행을 하는데요. 각 학교의 입학사정관분을 차례로 모셔서 상담과 함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십니다. 백지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오늘 8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 대학의 방송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이 지나왔다 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특집이 끝나면 바로 수시 1차 집중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상담 신청 방법 조훈 선생님께서 전해주시죠. 네, 저희 홈페이지에 주소를 모른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성적이라는 걸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선착순 이렇게 상담을 해주니까요. 자,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함께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세계로 도약하는 민족사학. 사회와 시대를 선도하는 단국대학교를 소개합니다. 1947년 조국 광복 후 최초의 4년제 사립대학으로 개교한 단국대학교. 구국, 자주, 자립을 교육 이념으로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죽전 캠퍼스는 정보기술과 문화기술을 특성화 분야로 설정하고 천안 캠퍼스에는 약학대학을 유치해 생명과학 분야의 초석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자는 죽전 캠퍼스의 창의적 인재 전형, IT, CT 인재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기회 균형 선발 전형이 있으며 천안 캠퍼스의 진취적 인재 전형, BT 인재 전형, 기회균 등 선발 전형,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 마련돼 있는데요. 학생의 잠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단국대학교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학 발전 계획인 단국비전 2017 플러스 도전과 창조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갖춘 인재, 실용적 능력을 배양하는 인재, 창의력을 개발하고 응용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지닌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 창조의 가치로 힘차게 도약하는 단국대학교가 지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 단국대학교 편 함께 하실 텐데요. 단국대학교가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백진 선생님, 이번에 우리 원서 접수 일정과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단국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수시 1차에서만 진행을 하고요. 날짜는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27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긴데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왜 이렇게 긴 네, 거냐고. 근데 저희 단국대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에듀파 포트폴리오를 꼭 적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좀 작성하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주고자 해서 27일 동안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전형으로는 창의적 인재 전형, ITCT 인재, 또 BT 인재 전형, 그리고 진취적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이제 늘어서 전체 모집 인원의 16%, 889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올해 특징으로는 총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에듀파 포트폴리오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또 면접에 있어서는 유연 면접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시는 저 모든 인재 전형마다 면접의 방식이 다 다르고 과제가 다 다르게 출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평가가 다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올해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면접을 이제 없애고 서류평가로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입학사정 특성이 보니까는 전형별로 이렇게 면접을 자기 운영하는 상당히 오랜 건데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올해 그 각 캠퍼스 간에 지금 학제기 변경이 좀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변경 사항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이제 2013학년도 학문 단위 조정 계획에 따라서 천안 캠퍼스와 죽전 캠퍼스, 기존에는 죽전 캠퍼스의 중어중문학과 또 천안 캠퍼스의 중국어과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학과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죽전 캠퍼스는 ITCT 정보통신이죠. 그리고 IT 정보통신과 문화기술 특성화 캠퍼스, 천안 캠퍼스는 생명과학, BT 분야죠. 그리고 외국어 분야를 특성화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해당되는 학과들은 모두 이제 분리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올해 특징으로는 인성평가가 강화됨에 따라서 인성평가의 그 문항을 이번에 대기업에서 자기소개서에 공통 질문 문항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인성평가 시간도 더 늘리고 평가 비중도 더 강화하는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데 포트폴리오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럼 단국대학교 지원할 수 없는 거냐는 질문을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입학사정관 전형 굉장히 이 학생들의 특징을 알기에 좋은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는 건데 1학년 때부터 그걸 쓰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양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소개서처럼 동일하게 다운받아서 작성한 다음에 원서 접수할 때 업로드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에듀팟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에듀팟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시 활용하는 대학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단국대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캠퍼스별로 지금 전공 계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금 선생님께서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할 때 올해 좀 유의사항이라든가 좀 우리 학생들한테 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백지영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전형명에 따라서 그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 자격과 인재상 또 서류 및 면접 등에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단국대 천안 진취적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잠재력과 진취적 역량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면접은 토론 면접하고 심층 면접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진취적 역량 또 전공 적합성
인성적 자질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의 특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럼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을 직접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저희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한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과가 좋지 못해서 재수를 하고 있고 중어중문학과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중문학과면 앞서 그 좀 변화가 있는 학과가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이금수 선생님과 또 단국대 입학사정관이신 백진 선생님 직접 나오셨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시죠. 네, 지금 제 자기소개서 쓴 것과 포트폴리오 한 것 중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면접에 관해서 간단한 팁 같은 것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아주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교과와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졸업생이기 때문에 1학년에서 3학년 모든 성적을 보게 됩니다. 국어가 4.4등급, 영어 3.3등급, 수학 4.8, 사회 4.8에서 평균 주요 과목 4.4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내 활동은 교내 학습 동아리 No Pain No Gain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입학사정관에 대한 토론 대회, 또 발명 창작 대회 등을 했군요. 수학 내역은 교내 발명 창작 대회 2위를 했고요. 또 학생 토론 대회 우수, 또 사진 UCC 공모전 1위를 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은 한국외대 21세기 인재 독서 감상 대회, 또 서울 공자 아카데미 중국어 대회, 한국외대 외국어 경시대 중국어 이런 것도 좀 그 전공 적합성에 좀 맞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대회에 참가를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네, 교회 활동으로 벤처 창업 경진대회도 네. 나간 바가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입니다. 네, 상당히 그 활동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고 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아까 중국어 관련 과를 지금 지원하는데, 바로 2013학년부터 이 캠퍼스 통폐합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기존에 죽전에 있는 중어중문학과가 지금 천안에 이제 중국어과로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 또 경쟁도 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이 진취적 인재 전형. 자, 이 전형에 대한 또 설명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진취적 인재 전형은 천안 캠퍼스에서 모집을 하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중어중문학과와 중국어과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중국어과 지금 진취적 인재 전형으로 총 12명을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진취적 인재 전형의 1단계에서 서류와 학생부를 같이 네네. 봐서 총 3대수를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변동이 생겨서 1단계에 학교생활 기록부 100%로 네.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만 100%, 그래서 2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3단계로 토론 면접과 심층 면접이 같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네.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 진취적 인재라는 인재 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이 학생들의 어떤 도전 정신하고 또 네. 진취적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을 좀 알아보고자 네.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토론 네네. 면접에 있어서는 이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을 보면서 남을 얼마나 또 배려하는지도 같이 살펴보고, 또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듯이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가 캠퍼스 통합되면서 네네. 인원이 뭐 줄지 않았냐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천안 캠퍼스에서 이제 9명을 선발을 했고요. 네. 죽전 캠퍼스에서 4명 선발, 총 13명이었는데요. 한 명이 줄었네요. 한 명이 줄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6회 제한도 생겨서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경쟁률이나 어떤 그 인원수에는 큰 차이가 없을 네네.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서류를 좀 보셨습니다. 백준 선생님께서 네네.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네. 우선 이 학생의 성적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성적에도 예민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학생 지금 한 평균 4.4 정도 네네네. 등급을 나오는데, 작년에
그 진취적 인재 중국어과의 네네. 합격선의 평균이 4등급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평균이라는 것이 좌우로 많이 이렇게 벌어진 네네. 중간값이다 네네네. 보니까 지금 이 4.4 정도의 학생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네. 또 더군다나 올해에는 또 배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네.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 그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그 자기주도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에서 리더 활동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주도성이 돋보이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진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네. 외교관이라는 꿈을 확실히 이제 정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꾸준히 탐구 활동을 진행한 그 흔적이 보이는 학생이었는데요. 네. 또 이 학생이 이제 발명 동아리를 했더라고요. 예. 네네네. 이 문과 학생인데도 발명 동아리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꼭 문과나 이과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에듀파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진로와의 연결고리를 잘 잡아서 드러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인 것 같고요. 네. 보완할 부분이라면 우선 천안 캠퍼스의 진취적 인재 전형에서는 에듀파 포트폴리오를 받지 않습니다. 네네. 네, 자기소개서만 받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 네네. 자기소개서 부분은 약간 이제 좀 평범한 이야기만 기술이 되어 있고 네. 오히려 에듀파 포트폴리오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듀파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네. 좀 더 발전시켜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한번 담아보면 어떨지 네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기소개서가 조금 평이했다는 말 자체가 네. 자기소개서가 이 문항들이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네. 건지 파악을 못한 것 느낌이 네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하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1단계에서 일단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거르는데 5배수거든요. 우리 학생이 지금 4.4등급인데 일단 5배수니까 배수가 좀 늘어나서 우리 조금 일단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2단계를 들어갈 때 우리 학생이 지금 에듀파 쪽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일단 에듀파 활동 기록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이걸 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중국어과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명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과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제가 문과에 지원을 하는데 중국어과에 지원을 하는데 발명 동아리 한 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네네, 하는 그렇죠. 학생들도 좀 네네. 있어요. 근데 뭐 문과 학생이 발명 동아리를 했든 이과 학생이 글쓰기 반을 했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학생이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사고를 했고 또 어떠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 부분이 충분히 드러난다면 이 학생이 어떠한 활동을 했던지 입학사정관은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의 성찰 과정을 가졌고 그만큼 생각을 해서 얻어낸 답이라면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밀어붙이면 네네.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재수생이거든요. 재수생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나요? 혹시 재수생이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특별히. 네.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금수 선생님께서도 함께 분석을 하셨어요. 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다 말씀하신 겁니다. 1단계가 좀 변형이 돼서 이제 5배수를 선발을 하기 때문에 현재 4.4등급이지만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자체에서 레인지에는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또 진로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진로에서 상당히 열의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유리한 점이고 또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이 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상에서 또 이제 그 독서에 관련된 하나의 그 특징을 잡아서 쭉 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기소개서를 면밀히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대학이 요구하는 그 인재사항에 맞게 써야 그렇죠. 되는데 우리 네네. 백진 선생님께서 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학의 인재사항이 어떤 것인지. 네네. 해주시죠. 단국대학교는 아까 보셨다시피 창의적 인재 전형, 진취적 인재 네네. 전형 이렇게 이름 자체에서 너무나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재상이 어떤 학생인가요? 라고 했을 때 진취적인 학생입니다라고 하면 네네. 다소 좀 성의 없어 네. 보이기도 하는 그런 네네.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예, 예. 사실 이제 창의적 인재 전형은 창의적인 학생을 뽑는 것이 맞는 것이고 네네. 진취적 인재 전형은 진취적인 인재를 뽑는 게 맞는 네네. 거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네네. 거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학생들이 이제 진취적인 역량에 대해이라는 게 굉장히 좀 모호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진취적 역량이라는 것은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서 다른 친구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네. 포함을 하고요. 네. 물론 그 안에서 내가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네네. 의사소통 능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네.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마다 단과대학의 인재상, 또 학과의 인재상이 잘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네.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학교에 뭐 문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를 잘 살펴보면은 네네. 좋은 결과를 또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숨어 있는 그림 찾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진취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팁을 주셨는데 네. 역시 그 사람을 이끌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상대방을 공감시키거나 설득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진취적이라면 또 도전 정신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소개서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 봤거든요. 네. 자기소개서가 딱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네네. 자, 이런 관점에서 좀 마지막 좀 팁을 좀 주신다면 네. 어떤 부분에? 예. 자기소개서의 팁을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 학생한테. 네네. 이 학생이 지금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한다면 어땠을까? 아, 예. 네. 근데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과가 정치외교학과입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학생은 굳이 중국어과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왜 중국어과를 선택했는지, 나의 꿈이 외교관인데 왜 중국어과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외교관에 대한 그 열정만 드러나 있어요. 아, 예. 그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는 혹시 뭐 정치외교학과를 그럴 수 지원하나? 있죠. 네, 예, 그런 예. 느낌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걸 먼저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에듀파 포트폴리오를 자기소개서에 담는 과정으로서 네. 한번 진행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어과를 외교관의 꿈을 갖고 있으면서 지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연결고리 지금 우리 학생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금 선생님께서도 좀 간략하게 자기소개서 보면서 어떤 점이 좀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단국대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자신을 너무 미화한다든지 또 과시하고 나열형으로 이제 쭉 쓰는 네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그 뭐랄까 좀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해서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평가 포인트에 맞게끔 작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기소개서상에 모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뭐 논리적인 모순이 생겼을 때는 최하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이 자기소개서는 나만의 얘기입니다. 나의 네, 얘기이기 네. 때문에 자신의 얘기를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그런 스토리텔링화 시킬 소재를 좀 만들어 두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 또 이건 한 번에 써지는 게 아니에요. 19년 인생을 살았는데 써보면 3줄밖에 안 나옵니다. 고치고 또 고쳐서 자꾸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단점, 완벽한 인간처럼 그리면 곤란합니다. 항상 사람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또 어떻게 극복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곁들였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우리 학생이 앞서 면접에 대한 좀 팁을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한 말씀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네네. 꼭 드리고 싶은 네네네.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인데요. 면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 면접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고 모든 문항을 조분조분히 대답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죠? 네. 뭔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물론이고요.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올해 단국대가 학과에 대한 통폐합으로 인해서 중국어과는 천안 캠퍼스에 있습니다. 단국대 중국어과를 진취적 인재 전형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인데요. 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동아리 만들고 다양한 활동 그리고 확고한 진로와 다양한 발명관 활동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듀팟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자기소개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교내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각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우리 학생이 꿈이 외교관이지만 왜 중국어과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이 연결고리를 잘 자기소개서 작성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입학사정관이 알려준 합격의 비밀, 먼저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지은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단국대 아주대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창의와 혁신으로 한국 대학의 미래를 제시해온 대학.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대학. 아주대학교를 소개합니다. 1971년 한불 정부 간 협정 체결로 설립된 아주대학교는 198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됐는데요. 아주대학교는 SCI 논문 실질적 평가 전국대학 8위, 실험 실습비 비율 주요 사립대 중 1위, 국내 최초 학부제 도입, 국내 최초 정보통신 관련 학과 설립으로 변화와 도전에 앞장서 왔는데요. 연구, 교육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국내 대학 탑10 실현과 2023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아주 에이스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 경기도 우수 인재 전형, 기획 균형 선발 전형,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을 마련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교육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사구시, 두 번째가 인간 존중, 세 번째가 세계 일가라는 교육 이념을 갖고 있고 이 세 가지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 사정관 전형에 있어서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그리고 나눔, 배려, 공동체 의식같이 좀 인성적으로 좀 갖춰진 학생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젊고 실력 있는 학교. 내일이 더 큰 사람을 만드는 아주대학교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고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아주대학교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시기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아주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에이스 전형으로 이제 모집을 하는, 대표적인 에이스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 통합하고 수시 6회 제한에 따라서 수험생들이 신중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에는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하고, 비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는 9월 모의 수능이 끝난 이후인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서 접수를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은 원서 접수가 끝난 후 27일, 8월 27일 정오까지 온라인으로 입력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형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2학년도에 아주에이스 전형과 커리어 로드맵 전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전형이 올해부터는 하나의 전형인 에이스 전형으로 통합되어 240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제출 서류의 간소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대학교는요,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만으로 1단계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즉 아주대학교는 포트폴리오와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네. 없습니다. 네. 네. 그의 변경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과제로 이제 모집 단위를 변경하였는데요. 사회과학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전공별로 선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는 모집 차수, 전형에 상관없이 복수 지원이 허용되며 수시 미등록 충원을 전체 전형에서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차례에 걸쳐서 수시 미등록 충원을 전체 전형에서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가 아니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해 이제 아주 에이스 그리고 아주 커리어 로드맵 전형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개가 대표적인 전형인데 이 두 개가 일단 아주 에이스 전형으로 이제 합쳐졌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되게 이제 전형 자체는 되게 간소화됐는데 이 밖에도 지금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또 평가에 대한 방법이 좀 있죠?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 아주에이스 전형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서는 서류평가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종합평가로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교과 관련 성취 및 전공 적합성, 학교생활 충실도, 활동 경력, 자기주도성, 인성을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게 됩니다. 심층 면접에서는 본교에서 자체 개발한 에이스 면접 도구를 활용해서 개인 면접 및 발표 면접을 통해 전공 적합성과 분석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주대학교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는 입학사정관 이외에도 반드시 지원한 전공의 교수 입학사정관에게 면접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아주대 입학사정관 사실 상당히 그 입학사정관 전형 인기 있는 또 학교 그렇죠. 중에 하나거든요. 예. 지금 이금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지원 전략할 때 좀 네, 어떤 부분을 좀 다른 전형보다는 네. 아주 에이스 네. 전형 저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면 추천서와 포트폴리오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에서 판별이 나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좀 미리 잘 준비하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원서 접수가 입학사정관제는 8월 16일부터 22일까지라는 거 네네. 꼭 기억해 두시고 또 평가 항목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과 관련 성취 및 전공 적합성, 또 학교생활 충실도, 활동 경력, 또 자기 주도성, 인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미리미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일정이 빠듯합니다. 우리 맞아요. 학생들 네. 지금 서두러야 될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한 전형에 대한 얘기는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제로 아주대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과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던가요? 제가요, 아주대 에이스 전형에 이 자기소개서하고 이렇게 비교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내신 성적입니다. 1, 2학년 때까지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2.8등급, 영어 1.7등급, 과학 2.6등급 해서 주요 교과 평균 2.5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교내 비교과 활동은 활동입니다. 학급 부회장 했고요. 개발 활동 1, 2학년 천문 우주반 부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내역은 수학과학 경시대회 지구과학 부문 우수상, 물리 부문 장려상을 받았고요. 또 수학과학 경시대회 지구과학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스펙이 되겠죠. 수학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 은상금상이고요. 또 독서왕 선발대회 은상, 또 체험활동 보고서 우수자, 모범학생 표창에서 봉사공을 받았고 표창장을 또 다 3회 수상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은 국립과천과학관 주최 YSC, GSC를 이제 참석을 했고요. 2020 어텀 프로그램 참여를 했고 서울과학관 주말과학관 체험 마감 및 토요과학 강연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이 더 있죠. 중미산 천문대 별자리 관측 및 체험 활동, 그다음에 고려대 탐방 및 박물관 견학, 생배와의 만남, 또 봉사 활동도 국립과천과학관 전시관 및 과학교실 안내 및 질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천체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는 네네. 학생인데 이 별자리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이 아주 에이스 전형 지금 지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재영 선생님께서 아주 에이스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 절차, 그리고 전형 방법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에이스 전형은 아주대학교의 대표적인 입학 사정관 전형입니다. 우수한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미래 에이스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학생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 학교 생활 충실도 및 자기주도성, 인성을 다수의 입학 사정관이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종합평가하고 정성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네, 수시 1차에서는 240명을 이제 선발할 예정에 있는데요. 1단계는 3배수로 이제 서류평가 100%로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서류 20%와 면접 80%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고정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학생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이 네네. 굉장히 분명했던 네네. 친구였고요. 뭐 천문 동아리, 지원 전공 관련 교내 활동 뿐만 아니라 이제 교내 수학과학 경시 네. 수상 등 이제 지원 전공 관련 분야의 성취 또한 이제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저희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교생활 충실도 역시 확인이 가능했고요. 네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교내 학급 부회장이라든가 네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등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네. 이렇게 좋은 점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학생이 준비하면서 좀 미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네, 이 학생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면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활동과 경험은 사실 충분합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보완해야 할 것, 그리고 정말 보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요. 네네. 아주대학교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랑 추천서를 받지 안 받죠. 않습니다. 네네. 즉 자기소개서만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는 내가 수정이 불가하는 부분이잖아요. 선생님이 기록해준 그렇죠. 유일한 네네. 평가 도구이고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평가 도구에 학생분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써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지원자가 갖고 있는 강점, 특기사항,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네. 추가 서류로 받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이런 부분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다양한 활동을 이러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고 그냥 나열하지 말고요. 네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거 5개면 5개 혹은 3개면 3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원자의 장점 혹은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입학사정관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다시 보기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예, 이야기해 예, 주셨는데. 자, 이금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의 그 성적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서울진학지도협의회에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보면 네네. 합격 레인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합격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레인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 볼 일이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공 관련 과목인 그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것들이 좀 향상돼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공 관련 수상 실적도 상당히 풍부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별로 상당히 그 좋은 스펙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진로 상황에 대한 준비에서 보면 이제 학생은 뚜렷해요. 그 천체 물리학자 쪽으로 뚜렷한데 학부모님이 1학년 때는 회계사, 네. 2학년 때는 법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부모님이 그 자연계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좀 잘못되신 것이 있는지 이것이 아마 개인 면접 시에는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 특기사항은 또 1학년 때,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아주 그 전공 적합성에 아주 맞는 그런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1학년 때는 그 전공에 관련된 해외 서적을 많이 읽고 또 관련 분야 지식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2학년 때는 독서와 음악 및 과학에 흥미를 갖고 천체 물리과학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적극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소개서를 면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자기소개서를 보셨습니다. 앞서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학생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친구가 이번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 것 중에 대기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의 경험을 갖고 있는지 이 중에 하나의 경험을 작성하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4가지를 다 조금씩 나눠서 예. 다 보여줬더라고요. 네네. 굳이 맞춰서 꼭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써야 된다라고 혹시 이제 잘못 이해하고 그렇죠. 네네네.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 가운데 4가지 중에 하나의 경험, 네.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사례를 다 구체적으로 네네. 잘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4번 항목에서는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이제 학업 계획, 진로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원 동기하고요. 근데 이 친구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아주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칼텍에 진학하고 싶은 이후에 이유에 대해서 유학을 가고 싶어 네네네. 하는군요. 네.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이기 때문에 네. 왜 아주대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칼텍 진학을 위해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네. 하는 네. 학생의 부분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지만 네. 아주대학교 물리학과를 진학하려고 왜 진학할까에 대한 지원 동기나 네. 전국 탐색에 대한 흔적을 자기소개서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뭐 세계 최고니까. 그렇긴 근데 이제 하죠. 예. 논리적인 비약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먼저 단계부터 이렇게 밟아가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예. 대한 것들이 좀 잘 묘사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금 선생님 우리 보셨거든요. 우리 학생 최근에 아까 우리 고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네. 인성평가 요소에 대한 자기소개서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의 이 자기소개서 어떤 식으로 좀 보셨습니까?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기소개서는 좀 진솔해야 됩니다.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려한 문장이나 허구 이렇게 네. 이제 너무 미사역으로 많이 써서 내용 없는 미사여구가 나오게 되면 그 신임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자신만의 특징하고 열정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장점을 또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그런 노력의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표현해 주면 좋겠고요. 또 그 본인의 성장 배경 및 학습 환경이 드러나도록 작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혹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어려운 역경이 극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어떤 환경적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고 어떤 그것을 이제 좀 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가만히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이고 또 자기의 단점도 표현하면서 그걸 극복한 그런 과정까지 써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그럼 면접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에 들어가는데 2단계 같은 경우가 면접이 80%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예. 중요하거든요. 이 면접 준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정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에이스정은 서류만 통과한다라고 하면 이제 당락은 면접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최종 등록자의 내신 평균을 고려하면 입문자한계 이제 통틀어서 한 2.5 중반, 2점 중반대가 사실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면접이 뛰어난 경우는 4등급 학생도 실제 합격을 했고 등록을 해서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은 사전에 발표 면접과 개인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20분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5분 동안 면접관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동안 그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요. 다 하고 나면 이제 15분 동안 개인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진실성 그리고 학교 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일단 올해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시 6차례 제한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학생도 보니까는 그 비교과 활동이나 여러 가지 진로 목표를 봤을 때 분명하게 천체물리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입학사정을 많은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금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육회 전략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전에 우리 고지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아주대 에이스 전형은 좀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꼼꼼하게 오늘 얘기 잘 듣고 정리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6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과학인재 부분에 추천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년 내신을 레인지를 보면 19에서 한 19가 아니라 1.9에서 한 2.6등급 정도 네네. 아주 에이스 전형과 거의 비슷하죠. 이런 정도니까 내신에서는 별로 밀 것이 없다. 네네. 그 나머지 그 서류 준비한다든지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 실적을 좀 잘 정리하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동국대 그 특성화 전형이죠. 두드림 특성화 전형을 추천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153명을 뽑게 되는데 1단계가 3배수 서류 100%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1단계 40하고 전공 수학 능력 시험이 60%인데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학생이 보니까 상당히 똑똑한 그런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꼭 입학사정관제만 고집하지 말고 또 중상위권 대학의 일반 전형, 즉 논술 중심의 전형도 함께 준비해 보는 것도 실력을 또 업시키고 합격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책정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 잘 들었죠? 예, 잘 네. 들었습니다. 예, 자기소개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고민 충분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천체 물리학자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물론이고요. 아주 에이스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커리어 로드맵 전형 아주 에이스 전형이 합쳐서 아주 에이스 전형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 자연과학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강점 전공 관련 활동과 성취가 굉장히 우수하고 학교생활 충실도가 높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올해 이제 바뀐 점이 추천서라든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1차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의 장점과 특기사항 보완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의 진로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올해 이제 신설된 인성평가 내용에서의 자기소개서 부분을 확실하게 사례 위주로 이렇게 나열한다면 서술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면접 준비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단국대 그리고 아주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인 고지영 선생님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콕콕 짚어주신 이금수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카톨릭대와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 그리고 1:1 심도 깊은 상담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더위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조의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런던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데 많이 힘드실 텐데요. 공부하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시간 안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